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이별은 못했습니다. 햇수로 벌써 3년째입니다. 이 시기를 힘겹게 보낸 많은 분들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극인들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 배달업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습니다. 예술인들이 기다려왔던 제도라는데 이런 예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서왔던 연극배우가 있어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인 이종승 씨입니다. 이종승 씨는 강원도 영월 탄광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서울에 올라와 길거리 노점상을 비롯해 봉제공장,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지난 29년간 연극배우로 뮤지컬 화순 1946의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예술인 최저임금제, 기본소득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 연극인 이종승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극하는 이종승입니다. 예, 저는 KBS 벌써 재작년이네. 초에 한번 나오셨죠. 인간극장인가? 네. 거기 나왔죠.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아, 작년 1월 달이다. 작년 네. 1월 달.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때 볼 때 저는 연극인으로서 어떤 애환보다는 맞벌이 부부로서의 애환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인도 연극 쪽 일 하시죠? 예, 음악,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요. 연극 쪽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사람 있고. 아들 2입니다. 이제 4살, 5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그러면 육아를. 둘이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애들하고 지내는 시간은 좀 많아졌고요. 예. 아침에 뭐 어린이집 등원시켰다가 저녁에 이제 하원하면 같이 제가 노는 동안 뭐 애기 엄마는 저녁 차리고 또 밥 먹이면 제가 애들 목욕시키고. 그러면 공연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저는 작년 짧게 하루 수원에서 다시 재공연한 게 있는데요. 그게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건 5월인데 한 번 더 이제 재공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된 게 10월 초에 한 게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몇 달 전이네요. 석 달 넘었네. 그 작품은 어떤 작품? 반성문 살인기억이라고요. 네. 그 부산 형제복지원 얘기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좀 다시 국가가 저지른 잘못 혹은 우리가 놓치고 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성격의 공연이었습니다. 지금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안 되고. 누구는 언제는 안 힘들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많이 힘들죠. 일단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조금만 몇 명만 모이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라 하니까 극장도 좀 위험한 게 아니야. 그래서 관객들이 좀 피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은 그 방역 패스 적용하는 기준이 좀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연장의 어떤 특성에 맞는 전면을 보고 거리 두기를 하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음식물 섭취도 안 할 뿐더러 말도 안 하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 제가 어느 뭐 통계를 보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직군 업종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 그 연극인이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낮은 그보다는 높은 쪽에 수녀가 돼 있더라고요. 수녀. 수녀는 월 수입이 그래도 100이 그러니까 연 수입이 1,000이 넘는데 연극인들은 1,000이 안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초예술 분야는 연극뿐 아니라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 전통 음악 하는 분들, 다 기초예술 하는 분들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지만 다른 부수적인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부수적인 수입으로 좀 평균치를 올리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다른 수입을 얻을 기회조차 많이 없어져서 가게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것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어쨌든 연극만 해서는 사실 소득이 낮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이쪽에 발을 들여놓으시게 된 거예요? 원래 꿈이 연극 배우셨나요? 제가 강원도 탄광촌에서 살다가 제가 뭐 88년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서울로 혼자 이제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뭐 무단 상경하신 거예요? 그쵸. 예. 그때가 몇 살 때인데요? 15살 때 이제 서울로 왔는데요. 뭐 아버지의 어떤 가정 폭력도 좀 힘들었고 가정 환경적으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서 서울에 와서 어리니까 제대로 뭐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야학이 근처에 있어서 야학을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야학에서 교사를 하던 대학생 형 누나들이 같이 이제 무슨 학예회처럼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음 연극을 접하고 처음부터 연극 배우를 해야지 연극을 해야지는 아니었고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봤고 연예인이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연예인이 되고 싶다. 되면 뭐 인기도 없고 돈도 벌고 좋겠다.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 여의도 여기 근처에 있는 연기 학원도 다녔고 뭐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극단에 이제 들어가서 연극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죠. 몇 살에 처음 연극 20살 때 93년에 이제 아동극 하는 극단, 가족극 하는 극단에 들어가서 처음 연극을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극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뭐 혼자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연극만 해서는 이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고에 쫓기면 또 일을 했다가 돈 좀 생기면 또 연극하다가 연극하면서도 계속 다른 일을 안 하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연극을 했었고요. 그렇게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분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 내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냐. 네. 그냥 취미로 시간 날 때 하는 건지 막 헷갈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이 넘어서 제가 전공을 하러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어찌 보면 뭐 이론적으로나 어떤 실기 같은 것도 이제 학교에서 또 배우셨을 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그때 경험이 연극에도 보탬이 되지 않나요? 제 주변에서는
뭐 네 삶이 네 인생이 연극이다. 그래. 아니 일부러 하는데. 어떤 연극 배역 맡으면 그거 이렇게 실제로 가서 해보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그 연극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제가 방송이나 영화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쪽도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준비하는 기간이 길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연극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계속 그 상대의 호흡을 느끼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습 과정이 정말 뭐라도 하나씩 발견돼 나갈 때마다 찾아지는 그 희열도 있고 공연장에서 그것을 보고 관객들이 반응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희열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정말 특수한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그리고 한정된 그 한 회의 일회성이라는 여러 가지 그 희소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것들이 좀 매력적인 것들이 있죠. 같은 공연이라도 날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거니까. 이 연극을 하려면 연극인이 되려면 그 필요한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힘든 과정을 그냥 이용하려는 것보다 무언가 되게 뚝심 있고 잘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연극을 하려면.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연극을 좀 더 즐기면서 오래 하려면 그만큼의 숙련 기간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익어가는 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 정말 저는 이 인문학이나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눈, 모든 것들을 연극에서 좀 배운 것 같거든요. 한 해 얼마나 연극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대략?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극장만 서울인 대학로에 한 200여 개 극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뭐 예술회관이라든가 뭐 무슨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 해서 최소한 600~700개라고 쳤을 때 그럼 몇천 편이겠네 한 해에.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네. 몇천 편이 올라오네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와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왠지 연극은 뭔가 이렇게 문화적 소양도 좀 높고 우아한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대학로라는 특수한 지역에 많은 극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한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맞아. 내가 가야만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는 어떤 특별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찾는 분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연극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침투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변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죠. 뭐 아예 희곡을 읽어서 오디오로 그 혼자 상상하면서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오디오로 녹음하는 것도 있고, 뭐 VR로 체험하는 것도 또 몇몇은 시험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죠.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연극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수성, 이것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호흡과 눈빛, 어떤 여러 가지들이 현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
3대 연극의 3대 요소 그러면 희곡, 배우, 관객이잖아요. 그게 관객이 빠진 그 연극은 좀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연극은 원래 배고픈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맞죠. 옛날부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직업군으로 그렇죠. 인정을 한다라면 직업군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힘든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초예술 분야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어렵지만 이 문화예술인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뭐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데 그 연극인 쪽은 그런 게 좀 별로 없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건 어쨌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기초예술은 산업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극단의 대표나 극단을 운영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에도 끼지 못하고 개인 예술가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개인 예술가들, 프리랜서들 혹은 극단에 속해 있는 배우들도 코로나로 작품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작품한 그 피해를 입증해라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또 입증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공연예술 노동조합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거고. 네. 그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은 이게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까? 네네. 2017년 3월 27일에 창립식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위원장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 만들 때 이제 초대부터 지금. 초대부터요? 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일에는 되게 앞장서셨네. 근데 일단 노동조합 자체가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기초예술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무용이든 이 문학이든 사측을 특정할 수 없는 기초예술 분야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술인들이 또 그렇게 잘 안 뭉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한 뭔가 명분이 있는 데에서는 앞장서고 뭉치는 것 같은데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는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스스로들 좀 되게 우리가 이런 거를 요구하면 미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이건 당연히 국민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권을 요구하는 게 마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변의 인식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런 시선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뭉쳐서 얘기를 못한 것 같고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러면 사측을 누구로 할 거냐부터 해서 사측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문화예술인들은? 네. 뭐 회사나 이런 데는 사측이 분명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예술에 있어서는 국가가 사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키우려는 이 법에도 명시된 것들이 분명히
이 분야는 산업화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노사정이 아니라 노정이다. 네. 그래서 문체부든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정부든 노정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기초예술 분야는 전혀 공정임금, 최저임금, 뭔가 기준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고무줄이거든요. 어떤 때는 뭐 돈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주고 돈이 좀 없으면 덜 주고 그런 아직까지 시스템이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만들자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어떤 결실이 좀 나왔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이게 언제 지금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죠?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결국은 재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에 네, 12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혜택을 받는 분도 나왔나요? 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이제 9월 이후부터 작년 9월 이후부터 예, 실업급여라든가 뭐 출산급여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2017년 처음 시작부터 지금 거의 위원장을 하셨으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제 앞장서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하면은 그 좀 뭐 자기 시간 쓰는 거 이런 거 떠나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캐스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배제가 된다던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하는 네. 분들. 그렇죠.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엄포도 많이 났었어요. 이 배우들은 선택되어지는 직업이다 보니 배우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연출하는 사람들, 극단 대표들 혹은 뭐 기획하는 분들이 캐스팅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때 사실 불발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또 안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우리가 노동자다 예술가다 이런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처음 시작을 같이 했고요. 점점점 가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극계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리매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떤 그 산업을 밑받침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연극계가 우리 K-무비의 어떤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만 봐도 거기 전 출연자들이 대부분 연극 배우거든요. 그래요? 저랑 같이 공연한 분들, 선배님, 선생님, 친구들, 후배들 대부분이 연극 배우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극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연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러네요. 바탕이네. 그런 기초예술 분야, 특히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뭔가 인프라로서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 또 필요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초 학문이 있어야 거기에 뭐 응용과학이 있고 그 위에 산업이 있듯이 네. 연극도 사실 어찌 보면 기초 학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그 맞는 말이죠. 네. 그거를
어겨서 사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지원을 하면서 간섭을 하다 보니 블랙리스트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만큼 창의적이고 뭔가 작업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뭔가 이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렇겠네.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원해 주는 사람의 눈치를 아무래도 보게 되겠네. 그렇죠. 그 새해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라는 게 뭐 앞으로 계속 감기처럼 같이 가야 될 거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고 연극도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럼요. 안전한 창작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최저시급, 최저임금 같은 공정보상 제도가 마련이 되고 정부와 기초예술 분야가 만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 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회의나 이런 집회 현장보다 극장에서 관객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으로서 올 한 해도 정말 바쁘게 사실 것 같은데 좀 돈 되는 일 하시면서 같이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연극배우 이종승 씨였습니다.